당신의 휴대폰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혹시 카카오톡 확인이셨나요? 밥을 먹다가도 문득 핸드폰이 눈에 밟히고 오후가 되도록 자식한테 연락 한 통이 없으면 오늘은 왜 이러나 하고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진 않으셨는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오셨으니 자식의 목소리 한 번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으신 거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불편함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고 환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는 부모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자식의 연락에 목매는 분들보다 오히려 혼자서도 잘 노는 할머니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고 우울증 수치는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그 흥미롭고도 가슴 뭉클한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식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에서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대가 크면 외로움도 깊어진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슬아의 자식이 셋입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딸은 부산에, 막내는 미국에 삽니다. 자식들 모두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명절이면 얼굴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외롭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전화가 없으면 오늘은 왜 안 하나 서운하고 전화가 와도 통화가 짧으면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네 섭섭합니다. 밥맛이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기운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자식이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활기차 보입니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걷기 모임도 하고 집에서 혼자 텃밭도 가꿉니다. 자식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 녀석 요즘 바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식의 숫자가 아닙니다. 연락의 빈도도 아닙니다. 바로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는 삶은 내 행복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넘겨준 삶과 같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면 반짝 행복했다가 연락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그 진폭이 클수록 마음은 지쳐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접촉 빈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녀를 내 삶의 전부라고 믿는 분들은 자녀의 사소한 말투 하나, 짧은 통화 시간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통화하다가 엄마 나 바빠서 이따 할게 하고 끊어버리면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바빠? 그 생각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여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여 우울증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우울증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식에게 헌신한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 기대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노는 분들은 자녀의 연락을 삶의 보너스로 여깁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가 할 일이 많으니 서운할 틈이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 내 삶에 더해지는 기쁨이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독은 병이 아니라 자유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하고 혼자 길을 걸으면 쓸쓸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집안 살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잘 노는 할머니들에게는 자신만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창하고 비싼 취미가 아닙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들꽃 한 송이를 들여다보는 것, 복지관에서 새로 배우는 스마트폰 활용법, 조용히 앉아있는 책 한 권, 혼자 부엌에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만의 시간에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이 주는 기쁨보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뇌를 훨씬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75세 수채화를 시작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들꽃을 제법 남게 그리게 되었고 반년이 지나자 복지관 복도에 작품이 걸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전화 오는 것도 좋지만 그림 한 장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함이 더 커. 이게 내 거잖아. 나만의 거. 그 눈빛이 얼마나 빛나던지요. 실제로 혼자 취미 생활에 몰입하는 시니어들의 우울증 수치는 자녀와 함께 살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시니어들보다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만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고독을 영어로 살러투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통스러운 외로움인 롤리너스와는 다릅니다. 살러투드는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은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만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한 거리가 건강한 효도를 만든다. 이 이야기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는 부모가 더 많은 효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입장에서 늘 서운해하고 연락을 갈구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전화할 때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명절에 왜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해? 내가 그러면 엄마는 어쩌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은 부모님이 미운 게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전화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전화를 드리면 또 서운한 말씀을 하실까봐 자꾸 손이 망설여집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그 감정적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사랑인데 짐이 되어버리는 슬픈 현상입니다. 반면 이런 부모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를 드렸더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해. 건강하지? 하고 밝게 끊으시는 어머니. 명절에 일찍 간다고 했더니 그래, 처갓집에도 잘 다녀와라. 거기도 기다리시잖아 하고 흔쾌히 보내주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라면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엄마가 요즘 뭘 하시나 궁금해서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으셨나 싶어서 스스로 전화기를 듭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찾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즐거운 에너지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효도가 아니라 멋지게 사는 부모님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거리감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무도 너무 촘촘히 심으면 서로의 빛을 가립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각자가 충분히 자라고 서로에게 더 많은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이 듦이라는 두 번째 청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으신가요? 살림하느라 미루었던 것,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포기했던 것, 형편이 안 돼서 엄두도 못 냈던 것. 그 꿈들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주면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끝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른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신 할아버지가 팔순생신. 파티에서 직접 노래를 연주해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65세 처음 컴퓨터를 배우신 할머니가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설렘,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의 뿌듯함,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릴 때의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시간. 그 차이가 결국 노년의 행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관계가 자식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 취미를 함께하는 동료, 복지관에서 만난 새 인연.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와 부담이 존재합니다. 반면 친구 사이에서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투정하고 마음껏 어리광을 부릴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 나라는 꽃을 피우는 시간. 자식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언젠가 자기의 길을 떠나야 하고 주인인 우리는 내 집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허전하게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을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식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할머니가 되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게 즐거운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단단해야 가족도 단단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드려서 행복한 것도 좋지만 전화를 받으실 때 나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다는 것만큼 자식 마음을 놓이게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귀환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긴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레어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즐거운 놀이를 한 가지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오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책을 꺼내보는 것, 복지관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환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자식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